영원히 뭐 진지한 거 준비해왔니? 저는 좀 진지한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 그 요새 경제 유튜버들이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신이 났대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 그거 웃기지? 아이템 홍수. 그 매번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공존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뉴스거리가 많아졌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입에 좀 주목을 한번 해봤는데 관세폭탄 말고. 정답! 네. 트럼프와 김정은. 네, 트럼프와 김정은. 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야? 나 지금 뭐야? 정답!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뉴스키트. 그 트럼프가 집권 1기인데 김정은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서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이제 2기가 되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계속 되긴 했는데 사실은 그 1기랑 비교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호의적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면 1기 때는 리틀 로켓맨 맞아. 늙은 미치광이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막 서로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화해 무드 갑자기 굉장히 브로맨스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취임했을 때부터 북한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 했지. 그리고 최근에 3월 31일 날 우리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게 북한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북한의 IT 인력이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네, 4월 둘째 날 나왔어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는 제재를 했거든요. 왜냐? 너무 북한이 사실은 해킹을 많이 해서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맞아. 암호화폐. 깜짝 놀라실걸요? 깜짝 놀라실걸요? 어느 정도인데? 북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보유량이 전 세계에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니까. 네. 정답. 네. 두 번째? 세 번째. 나 세 번째 말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지 그랬어.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아니고 북한이에요. 미국, 러시아, 북한. 이거에 약간 배경이 있는데 북한에서 그 해커들을 양성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해커들을 진짜 열심히 양성을 하는데 해커들을 불붙게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가 있었다고 해요. 뭐야? 너희가 버는 돈의 10%를 주갔다. 죽었다. 너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다. 죽었다. 1억을 벌면 예를 들어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해커들이 가져가는. 그러니 북한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입을 해보면 해커들 입장에선 1,0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0%라고 해서 그 돈이 나한테 오면 그 파병도 가는데 사실은 나의 그 머리와 나의 능력으로 해킹을 해서 이 돈을 벌어 암호화폐 탈취를 하면 우리 가족들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목숨 걸고 밤새 하지. 네, 그래서 24시간에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내내 돌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킹을 해 가고 있다고요. 정말 발군의 능력이. 그러면서 이제 해킹이라고 하면 뭔가 암호화폐를 중간에서 거래할 때 뭐 탈취하고 이럴 것 같은데 위장해가지고 그 IT 기업들, 온라인 플랫폼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를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까 나 싱가포르 사람이다, 뭐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국적을 바꿔갖고 해서 거기에 교묘하게 이력서를 보내면서 그 해킹 프로그램을 같이 심어가지고 보내고 정보 빼내고 그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탈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년간 걷어들인 그 비트코인 양이 4조 원가량. 4조 원. 와.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테슬라보다 많대요. 2조 가량 된대요. 이야. 네. 근데 이게 왜 북한이 해킹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금지돼서 사실은 돈줄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를 돌리는 무기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북한 입장에서 가장 그 무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돈벌이 수단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북 제재가 쪼아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요 경제를 그러니까 무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를 돌리는 경제를 돌리는 유일한 구멍, 돈구멍이 어떻게 보면 해커들의 활약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할까? 뉴스키트. 너무 재밌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공약을 그 미국 대선 때 공약을 내세울 때 미국을 명실상부한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그 경선 당시에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얘기를 엄청 하면서 네. 비트코인이랑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들 다 날뛰었었잖아요. 네, 사실은 1기 때는 암호화폐 사기라 그러고 관심이 없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던 사람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가족 소유의 그 암호화폐 그룹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도 트럼프 한마디에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계속 북한이 해킹을 하고 사이버 공격을 하고 이게 바이든 때부터 북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바이든이 너무 좀 심각하다. 북한이 이거 탈취하는 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과연 김정은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면서 야 내가 대북 제재 좀 풀어줄 테니까 너희 그거 그만해 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북한이 과연 이것을 딜을 받을까. 사실 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는 생각하면 너무 이게 또 이야기가 방대한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우리가 머리 위에 핵을 하나 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끄러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밑 작업이나 뭔가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 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어서 네, 요거를 좀 챙겨보자. 내가 최근에 뉴스 하면서 그 소통 그 얘기하고 북한과 소통 얘기 나왔어. 그냥 왜? 그러니까 물론 뭐 예전에 일기 때 뭐 회담도 하고 뭐 했던 거 있으니까 그냥 그런 차원인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비트코인 생각도 못했어.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뉴스키트.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랑 더 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의 그 언제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만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관심들이 쏠리긴 했는데 그게 러시아 전승절 5월 9일이긴 했거든요. 그때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하면서 사이가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할 것이다. 퍼레이드, 전승절 퍼레이드에. 그래서 트럼프랑 푸틴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얘기를 시작했으니 스트롱맨들이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심이 쏠리긴 했는데 이건 트럼프가 일축했어요. 나 안 갈 거다. 이렇게 일축을 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되고 뭐 핵과 관련된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요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한 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키트. 우려스러운 게 처음에는 흥미롭다가 점점 나라 걱정을 하게 되는 게 그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한국 배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기간에 우리는 계엄 사태 났지, 탄핵 났지. 그러니까 외교를 포함해서 모든 국정이 지도부 공백으로 마비가 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 배싱은 또 기정사실인가? 라는 슬픈 마음에 일단 바로 드는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랑 궁합이 좀 안 맞나. 왜냐면 그때 1기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 맞물렸어. 그러네. 뭔가 이게 데자뷰가 있네. 네. 궁합, 이름 궁합 한번 트럼프 해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이런 거라. 대한민국. 옛날 사람. 요새 애들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그럼. 뉴스키트.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굉장한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갔는데 그게 김정은은 정말 10%를 떼줬을까라는 알 수 없죠. 합리적이야. 줬다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해커 한 분이 이제 그 탈북을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참 알 수 없는 그렇죠. 꿈은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이제
나중에 뉴스키트 단독 인터뷰로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해커의 경호원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그분을 위한 입구에 그 국정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태영호 예전에 태영호 지금 전 의원 그 당시에 그 탈북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그 YTN 출연하실 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부터 보안요원들이 막 엄청 서 계셨었어요. 그때 왜냐면 암살 위험이 있었고 맞아. 김정남 암살 사건 있을 때 출연을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랬었죠. 기억했죠.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제가 막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국정원인지 보안요원인데 그 진짜 가드분들이 저를 이렇게 해서 이거 수색은 안 당했어 이거 아니야? 수색 내가 괜히 내 스튜디오 들어갔는데 내가 찔려. 이게 총이에요. 저희 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저희는 펜을 뉴스키트